안녕하세요, 엄관장입니다. 오늘은 좀 복싱 얘기 말고 다른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제가 딸이 있죠. 딸 하나, 아들 하나 있는데, 딸이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네, 8살이죠. 만 7세. 네, 근데 우리 딸이 최근에 그 학교에서 시험을 쳤는데, 수학을 20문제 중에 3문제를 맞았어요. 15점이죠.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딸 이름이 라이거든요. 라이야, 3개나 맞았어? 와, 어떻게 3개나 맞췄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너무 힘들었다고 3개 말고 빵점 맞을 뻔 했는데 열심히 풀어서 3개를 맞았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라이야, 우리 다음에는 5개 맞자? 그러고 넘어갔는데, 이거 제가 이런 얘기 예전 얘기 많이 했는데, 저 어릴 때 공부 잘했거든요. 진짜로. 저는 국민학교 세대죠.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5학년 때까지 매번 제가 반장했습니다. 반장. 1, 2학기 다 합해서. 그러다 6학년 때는 제가 더 이상 이제 반장을 하기 싫은 반장 외의 삶을 살고 싶어서 제가 반장을 6학년 때는 안 했는데, 아무튼 공부도 되게 잘했어요. 국민학교 다닐 때. 근데 우리 딸은 왜 이러죠? 그 얘기가 아니라 저희 와이프가 그 딸을 너무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에 그렇겠지만 걱정이 너무 많아요. 그 자식에 대한 특히 딸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저희 딸은 집에 있으면은 저랑 굉장히 친하고 이렇게 말도 잘하고요. 굉장히 저랑 대화를 해보면은 어떤 그런 생각이 되게 깊어요. 죽음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어떤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생각이 굉장히 깊은 친구인데, 좀 자기 고집이 굉장히 세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이제 집에 있으면은 맨날 이제 그림 그리고, 공부는 좀 하기 싫어해요.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공부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 틀에 박히고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제가 보니까 저희 딸이. 그런데 너무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방임하면서 키웠더니 학교 가서 학교 생활에 적응을 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면은 어떤 선생님 말씀에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집중을 못하고 어떤 뭐 자기 하고 싶은 막 책이나 공책에 자꾸 그림을 그린다든지, 아니면은 막 딴 친구들이랑 옆 친구들이랑 막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그 학교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를 2번을 받았대요, 와이프가. 선생님이 좀 걱정된다고. 다른 친구들은 뭐 이렇게 집중도 잘하고 하는데, 뭐 여학생들 중에서는 저희 딸 나이가 뭐 집중을 잘 못한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애가 겨우 이제 초등학교 가가지고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적응도 좀 못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 아이들 1학년들이 다들 그렇게 집중력도 좋고 그렇게 수업에 집중하고 그럴까? 그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우리 와이프는 그게 너무 이제 스트레스인 거예요. 걱정을 되게 하더라고요. 선생님한테 이렇게 전화가 올 정도면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뭐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뭐 맨날 선생님한테 혼나기도 하고 뭐 그랬던 기억 때문인지 별로 걱정이 안 되거든요. 저는 역시 내 딸이다 싶은 그런 마음이 좀 들어요. 그런데 걱정을 너무 많이 하고, 뭐 애가 뭐 집중을 못하고 뭐 한다고 하니까, 애가 요즘에 뭐 ADHD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딸도 약간 ADHD가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예전에 그 동네에 있는 근처 병원에도 좀 데리고 가보고 하더니, 거기서는 뭐 이렇게 확실히 얘는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못 하겠다고 해가지고, 좀 큰 병원이죠. 큰 병원을 좀 한번 데리고 가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들었대요, 와이프가. 그래서 1년 전에 예약을 했대요. 와, 요즘에 저도 몰랐는데 그런 어떤 대학병원의 그런 유명한 쪽의 교수님들은 예약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난 월요일 오전 9시 20분에 저희 딸이 그 되게 유명하신 분 교수님한테 이렇게 예약이 잡혔어요. 잡혀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와이프가 저한테 한 달 전부터 그러더라고요. 여보, 12월 21일인가 2일인가 그 주 월요일에 라이가 그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아보고, 라이가 선생님을 만나 뵈야 되니까 유명하신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날 근데
자기가 오전에 스케줄이 있는 거예요. 뺄 수 없는 스케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가 가야 돼.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쯤에는 뭐 알았어 하고 이렇게 말았죠. 근데 이제 저도 이렇게 근데 이제 생각날 때마다 저한테 그날이 병원 가는 날이니까 알고 있어라고 못 믿어 언니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날짜가 임박해 올수록 저는 병원 데리고 가기 싫은 거예요. 뭐 물론 월요일 오전에 그 가고 오고 하는 거 귀찮기도 하고 귀찮은 것도 귀찮은 거고 제가 볼 때는 우리 딸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 딸 너무 얘기 나눠보면 너무 똑똑해. 그리고 그렇죠. 뭐 수학을 좀 싫어하고 숫자 개념에 좀 아직까지 약해서 그렇지. 다른 거에는 제가 볼 때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저는 우리 딸 너무 좋거든요. 그런 자유롭고 어떤 그런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려고 그러고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이렇게 막 그런 모습들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런 우리 딸을 갖다가 자꾸 아픈 그런 어떤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싫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계속 가라고 하니까 일단 알겠다고는 했죠. 원래 와이프 말을 잘 들어야 와이프 하자는 대로 해야 조용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래 데리고 가면 되니까. 근데 이제 다음날 병원 가야 되는 날인데 그 전날 제가 밤에 잠깐 어디 가려고 제 차에 앉아서 시동을 걸었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차가. 알고 보니까 배터리가 방전이 된 겁니다. 방전이 됐는데 제가 한 달 전에도 이렇게 방전이 됐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험사 불러가지고 점프해가지고 시동 걸어가지고 충분히 주행하고 해가지고 그 이후로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또 이렇게 된 걸 보면은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소모품 교체 주기 이런 걸 보니까 딱 배터리를 교환을 해야 될 시기가 왔더라고요. 근데 일요일 밤에 그걸 알았으니까 그거를 교체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출장 교체라든지 직접 보험사 불러서 점프를 해서 시동을 건다고 해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 다음날 아침 9시까지 가야 돼가지고 7시부터 일어나가지고 한 8시, 오전 8시 전에 움직여야 되는데 차가 그렇게 됐으니 제가 안 그래도 그렇지 않아도 가기 싫었는데 여보, 우리 와이프한테 전화해가지고 여보, 차가 이렇게 별로인데 그냥 내일 안 갈게. 가지 말라는 하늘의 뜻인가 보다. 안 가야겠다. 그랬더니 막 별의별 소리를 다 하면서 막 그런 소리를 듣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방식으로 병원을 가긴 했거든요. 네. 그래서 병원을 가보니까 딱 갔더니 접수하고 그 근처 어디 대학병원이에요. 이 엄청 수십 장이 되는 설문지 같은 종이를 주면서 어떤 그런 딸에 대한 정보들을 적는 수십 장의 종이를 받았습니다. 아니, 아빠들이 그런 거 잘 알아요? 그 딸에 대한 관심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빠들이 딸이 몇 년도에 어느 어린이집을 다녔고 몇 년도에는 어디 유치원을 다녔으며 그때의 성향은 어땠고 그때는 어떤 문제점은 없었는지 수유할 때는 어땠는지 태어나가지고는 어땠는지부터 이렇게 정말 상세한 그런 질문들이 가득 적힌 종이를 수십 장을 받았어요. 그걸 보고 멘붕이 와 있는데 어떻게든 저의 기억을 살리고 와이프 잠깐 시간 될 때 통화하면서 막 겨우 쓰긴 썼습니다. 갔더니 딸이 먼저 이렇게 들어가서 교수님 면담을 좀 하더라고요. 한 10분 정도? 딸 들어갔다 나오고 그 다음에 제가 또 혼자 들어갔습니다. 제가 들어가는데 저희 와이프가 제가 걱정이 됐는지 이렇게 장문의 편지를 타이핑해서 이렇게 프린트 해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딸의 그런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2장에 나눠가지고 빼곡하게 적어가지고 교수님을 드렸더라고요. 교수님이 그거 다 읽어보셨겠죠? 그래가지고 제가 들어갔더니 저한테 이런 거 여쭤보길래 제가 제 솔직한 마음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교수님이 들어가실 때 하는 얘기가 딸이 굉장히 물어봤을 때 대답도 잘하고 그렇게 아무튼 대답을 너무 잘했다. 근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만 가지고는 이게 기다 아니다. ADHD가 아니다라고 보기 힘들다라는 말씀을 먼저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딸이 와이프가 제가 볼 때는 와이프가 걱정이 너무 많다. 저희 딸이 최근에 담임 선생님한테 2차례 어떤 전화를 받았다고 하더라. 딸이 학교에서 집중을 못하고 딴 친구들이랑 노는 데만 신경 쓰고 맨날 그림을 그리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 근데 교수님,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딸은 저 어릴 때랑 비슷해서
좀 약간 좀 산만해 보일 수도 있고, 하지만 굉장히 집중해야 될 때는 집중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놀이라든지 저와 어떤 그런 놀이라든지 어떤 것들을 할 때는 굉장히 집중해서 잘하고, 제가 요즘 가끔 로블록스 같은 게임도 좀 시키긴 합니다만, 게임할 때는 저랑 굉장히 의사소통하면서 같이 게임을 즐기고, 게임 좀 하고 나면은 자기가 또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그림 그리면서 놀다가, 그러다가 또 피규어나 뭐 어떤 레고나 이런 거 가지고 저랑 막 역할놀이도 하고, 저랑 동생이랑 셋이서 역할놀이 같은 것도 너무 재밌게 하고, 제가 볼 때는 교수님, 저희 딸은 아직 학습에 어떤 아직까지 흥미를 못 느끼는 거일 뿐이고, 집에서 약간 좀 어떤 방임형으로 키워서 어떤 학교의 그런 틀에 박힌 어떤 그런 교육에 적응을 못할 뿐이다. 그런 거에 좀 맞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이다. 그럴 뿐이지, 제가 볼 때는 우리 와이프가 너무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도, 제 얘기를 막 제가 굉장히 길게 얘기했거든요. 그거를 가만히 들어주시더니, 아빠가 딸을 너무 이렇게 잘 알고 계시고, 딸이랑 굉장히 친하게 지내시는 것 같다. 굉장히 좋은 아버지인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제가 정말 저희 딸 좋아하고, 물론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 안 좋아하겠습니까만은, 저는 정말 딸이랑 대화도 많이 하고, 딸과 많은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예, 제가 그 공부도 좀 봐주기도 하고 하지만, 저희 딸은 제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니, 이제 교수님이, 그런 거는 맞는데, 딸이 굉장히 재능이 있고, 열정이 있고, 뭔가, 그런, 뭐라 그러나요? 좀 기프티드하다? 재능 있어 보이고 그런 모습이 보인다. 자기가 볼 때도. 그렇지만 어떤 지금 그 어릴 때 엄마나 이런 걱정이 있으면은 지금 어떤 그런 테스트를 받아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교수님. 저도 이왕 여기까지 왔고 저 교수님의 어떤 그런 명성이나 이런 거를 저희 와이프로부터 이렇게 굉장히 많이 들었기도 했고, 제가 지금 만나 뵈니까 너무 이렇게 좋으신 분 같기도 하고 해서, 저희 딸 이렇게 된 김에, 저희 딸 검사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고, 이렇게 저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이제 면담을 잘 마치고, 이제 나와서, 이제 딸한테, 야, 딸, 라이야, 선생님 뭐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몰라, 묻지 마. 귀찮아. 그러니까 그런, 자기한테 있었던 일을, 또 저한테 읊기가 되게 귀찮은 거예요. 저 어릴 때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어떤 어릴 때 학교 갔다 오면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집에 절대 얘기를 안 해요. 왜냐? 학교는 학교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저는 집으로 가지고 오기 싫은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저는 체육관에서 있었던 일, 이런 것들도, 제가 일하면서 있었던 일, 이런 것들도 와이프나 집에 가가지고는 대부분 절대 얘기를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저희 딸이 딱 그런 스타일인 걸 제가 알아가지고, 저희 딸도 학교 갔다 오면은 뭐 엄마 앞에 앉아가지고 막 미주알 고주알 떠든 스타일이 아니에요. 학교 얘기를 안 한대요. 자기는. 저랑 똑같죠. 그리고 또 저희 딸이 굉장히 많은 성향을 보여요. 제가 이것도 교수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저희 딸이 굉장히 어떤 다양한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빠르게 어렸을 때부터 많은 것들을 겪어오고 있는 것 같다. 겪으면서 많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그거는 저의 어릴 때랑 똑같다. 예를 들면은 저희 딸이 초등학교 들어가서 학년 초만 해도 학교가 끝나면은 엄마가 학교 앞에 나와 있지 않으면은 울음부터 터지는 아이였어요. 예. 너무 그런 게 심해가지고 와이프가 걱정이 돼서 휴대폰을 하나 주기도 했고요. 그러면은 심심하면 틈이 나면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를 안 받으면 울음부터 터뜨리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지 아십니까? 지금은 학교 끝나면은 혼자 와요. 엄마가 데려가면은 쉴 때 오지 말라 그래요. 귀찮다고. 오히려 친구들이랑 걸어오면서 얘기하고 떠들고 그러고 오는 게 더 즐거운 거죠, 이제는. 그리고 예전에는 집에 혼자 있는다? 이런 건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혼자서 엄마 가고 싶은 데 있으면 갔다 와. 아빠 나 혼자 있어도 되니까 빨리 갔다 와. 이런 식으로 혼자서 잠깐 냅둬도 혼자 이렇게 그림도 그렸다가 TV도 켜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하다가 잠깐 휴대폰도 잠깐 봤다가 막 저희 집에 CCTV 있거든요. 애들 둘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굉장히 빨리 이렇게 적응해가면서 빠르게 많은 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는 어떤 학교 생활에 적응 못하고 수학을 15점을 맞고 이런 것들은 저는 지금 걱정하지 않는다. 우리 딸은 시간이 2학년이 되고 또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고 많이 달라질 거다라고 제가 선생님한테, 교수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병원을 갔다 왔고요. 아직 이제 검사는 하지 않았어요. 병원 갔다 오니까 종이를 또, 병원 가니까 종이를 또 줘요. 딸이 작성해야 될 거, 아빠가 작성하고 객관식 문제 객관식 뭐 이렇게 질문에 답하고 설문조사 같은 거, 그거 500문항짜리를 해야 돼요. 엄마가 500문항, 아빠 500문항. 거기다가 종이에 뭐 주관식처럼 쓰는 거, 그런 거를 다 작성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 주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크리스마스 지난 다음 금요일에 이제 와이프가 딸을 데리고 병원에 이제 검사를 하러 갑니다. 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냥 있었던 일이고, 그런 어떤 요즘에 뭐 성인 ADHD, 저도 ADHD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요즘 워낙에 그런 것들이 많이 접할 수 있고 해가지고 했는데, 우리 딸도 ADHD? 뭐 외국에서는 뭐 ADHD 독일에서는, 제가 어떤 본거에서는 독일에서는 ADHD를 뭐 천재적인 거라고 본다 뭐 이런 것도 뭐 이렇게 진의하기는 제가 못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또 제가 볼 때 저희 딸은 뭐 별로 그렇게 심하지도 않아. 만약에 있는지 없는지도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와이프가 너무 걱정이 심해가지고, 요즘에 이제 뭐 주변에서 막 보이는 것들, 뭐 엄마들끼리 어떤 하는 그런 얘기들, 그리고 요즘에 워낙 뭐 미디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워낙에 정보량이 많잖아요. 너무 많이 아는 것도 문제인가 봐요. 뭐 많이 너무 이렇게 얕게 너무 많은 걸 알면은 걱정만 많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무튼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식 가지신 분들, 자식 조금만 뭐 아파도 걱정되고, 조금만 뭐 학교 가서 뭐 적응 못하는 것 같으면은 걱정부터 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제가 저희 딸 사랑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너무 사랑하죠. 자기 딸인데, 저희 딸, 저희 아들, 저는 너무 지금 만족스럽게 제 마음에 들게 잘 자라주고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내야 되지? 아무튼 자식 있으신 부모님들 화이팅. 제가 금요일 날 또 이제 제가 직접 가진 않지만 와이프 이제 다녀오면은 뭐 와이프 얘기도 들어보고 딸 얘기도 들어보고 해가지고, 또 좀 궁금해 하시거나 하면은, 궁금해하지 않더라도 제가 그런 경과 같은 거나 그런 것들도 한번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지금이 24일이거든요. 체육관 이제 정리하고 다 끝나고 이 얘기 하고 싶어서 제가 기록도 남길 겸 해가지고 찍어봤습니다. 다들 내일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고요. 네. 한 해 마무리 끝나가고 있죠. 잘 하시고. 감사합니다.